네,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번 주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슈퍼 위크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중요한 일정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정치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 전화 연결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군이 좀 상당히 추려졌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늘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데요. 현재까지 각 당에서 3명에서 5명 안팎으로 후보군을 추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승식 변호사, 법무부 차관을 지낸 문성우 변호사, 또 제주지검장을 지낸 박영관 변호사, 또 대구 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변호사와 서울 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 이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검토한 걸로 알려졌고요. 앞서 대법관 출신의 이용훈, 김지영 변호사, 또 박시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호남 출신으로 대구 고검장을 지낸 이준보 변호사가 후보에 올랐고, 법제처장을 지낸 정선태 변호사나 부산 고검장 출신 최한 변호사도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 민주당과 겹치는 인사는 이제 김지영, 김영수 변호사인데요. 때문에 본인들만 수락을 한다면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걸로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특검 후보 다수가 고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 의사를 타진을 하고 오늘 중에 양당이 원내 지도부 회동을 해서 후보군을 압축을 하면 최종적으로 2명을 선택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하고 임명된 날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예. 네, 이렇게 특검 후보 추천과 함께 오늘 야3당이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완성할 날인데 좀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일화는 일단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정도에 완성이 되지 않을까 네. 전망이 되는데요. 어제 각 당이 자체 초안은 완성을 했거든요. 오늘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에서 공동의 탄핵안을 작성을 하고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안 표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3당 그 초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그 직권 남용, 강요 부분, 그리고 연설문 유출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이런 죄목이고요. 예. 또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칩니다. 국정농단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를 위반한 걸로 보고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적시를 했고요. 그 지금 주목을 받는 제3자 뇌물죄, 이 부분 역시 각각 포함이 되기는 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그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삼은 반면에 국민의당은 정상 참작을 위한 간접 사유로만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당 측은 뇌물죄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추후에 어차피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판결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탄핵 사유에선 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이제 쟁점이 될 만한 게 또 삼성물산 합병 문제입니다. 그 합병 과정에서의 그 문제를 민주당은 제3자 뇌물죄의 근거 중에 하나로 초안에 적시를 했는데요. 국민의당은 역시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또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그 초안에 넣었는데 두 당은 넣지 않았고요. 이렇게 예. 보시면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조율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3당은 그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단일안을 공개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발의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탄핵안 표결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2일이냐 9일이냐 뭐 저울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야3당은 일단 늦어도 내일까지는 탄핵안은 발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원래 그 야당들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예. 원칙은 그랬는데요. 그 지금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에게도 그 탄핵안을 회람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시기를 좀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 야당에서는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을 채우려면 그 여당에서 40명 이상의 찬성표를 안정적으로 얻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탄핵안 가결에 열세를 쥐고 있는 여당 비주류 의원들이 선호하는 다음 달 9일로 표결 실점을 좀 미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 2일이라도 바로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9일 날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표결을 늦출 경우에는 좀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이유로 2일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 다음 달 2일을 넘기고 9일을 바라보게 된다면 일단은 그 국정조사 청문회를 좀 모멘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내일 1차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다음 달 5일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과 대면했던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또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좀 주류와 비주류가 좀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5일에도 그 탄핵안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 위해서 의총을 소집을 했는데 친박계가 대거 불참하면서 비주류만 한 60여 명 참여해서 반쪽 의총이 됐습니다. 오늘 재소집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결론 내지 못한 그 탄핵안 표결 시기와 표결 참여 여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상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권에서 2일 혹은 9일에 탄핵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이 제시한 날짜들은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경론이 오고 갔는데요. 그 정 원내대표는 그 지금은 예산국회와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또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그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지 즉시 표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탄핵 절차의 협상 권한을 자신에게 일임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전체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역시 오늘도 개파 간의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그 친박 핵심 중진들이 꺼낸 대통령 명예퇴진 논의나 또 당내 수습책으로 거론된 비대위 구성을 지도부가 수용할지 여부도 오늘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건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을 또 거부했습니다. 그 일정상 대면 조사 협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네 번째 거부인데요. 그 박 대통령은 이번 달 초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는 네 차례나 검찰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밝히기를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을 수습하고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검찰 측에서는 조사 거부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을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범으로 규정하고 뇌물 혐의까지 적용하는 쪽으로 검찰 기류가 급변하면서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고요. 변호사 또한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검찰도 더 이상 박 대통령에게 조사를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특검 착수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상 검찰 조사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보다는 최대 규모로 출범할 특검에 대비하자 이런 실리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시간을 번 만큼 검찰 공소장 내용을 좀 분석하면서 수사 상황이나 또 증거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런 작업을 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또 특히 오늘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한다든가 변호인단 재정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검찰 대면 조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특검 전에 좀 입장 표명을 본인이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모이는 촛불 집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직후에 청와대가 밝히기를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경청했고 박 대통령이 이번 주에 추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메시지를 낼지 또 형식을 어떻게 할지 좀 구체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별도의 대국민 담화로 할지 아니면 청와대 공식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낼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전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특검과 탄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심판에 앞서서 일종의 자기 변론을 하는 자리를 만들 가능성은 큰 걸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심의 반발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를 고심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건데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야3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5시에 회동을 하고 일단 특검 후보 2명을 추렸다, 확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와대에 추천을 하고 이제 탄핵안도 점검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그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